선생님들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과학 강사들은 많은 걸 느낍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수학에 비해서 그 아이들이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 아까 이성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정말 잘 잊어먹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잊어먹게 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커리를 잘못 짜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교육을 잘하고 싶으면 이 커리를 굉장히 좀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커리를 짠다는 게 제가 이제 지금 물리 강의하고 있는 애들한테 물리 1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할 때 정말 물리 1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중등과학을 좀 같이 가르치면서 물리 1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물리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나온 단원이 아까 우리 조대한 선생님 보셨죠? 그 영재학교에 나오는 단원이 물리 1에서도 또 나오고요. 그게 물리 2에서도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일반 물리에서도 그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물리 올림피아드 과정하고 물리 1, 2 배우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물리 올림피아드 과정이 그냥 물투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별도의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과학을 대부분 애들이 잊어먹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물리 1을 가르칠 때 중학교 과정을 조금 곁들여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이거 중등과학에서 우리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가 대부분 하는 말이 중등과학을 너무 오래전에 배웠대요. 중1인데 언제 배웠니? 그랬더니 초4 때 배웠대요. 초4, 초5 때 중등과학을 하고 이제 수학 공부하느라고 다 놀다가 물리 1 한다고 하니까 중등과학을 들었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물리 1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 1을 들었는데 중등과학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요런 지경.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실험도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애들 요즘에 책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데 아이들은 커리가 잘못돼 있으니까 전혀 이제 못 알아듣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 공부는 커리를 끊이지 않게. 그래서 보통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케모가 이게 진짜 케모가 5월달에 케모 1차가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쫙 과학 공부 시키다가 3월달부터 과학을 끊어. 왜냐면 뭐 케모 모의고사 본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장담컨대 2개월 만에 애들은 그냥 깨끗이 포맷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들이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끊이지 않게 커리를 짜시려면 그러면 이제 성공하려고 했을 때 항상 저는 중2 여름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중2 여름에 영재학교 대비반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영재학교 대비반에서 과학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영재학교를 거의 대부분 잘 가요. 그럼 이제 중2 여름에 뭐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물올이나 화오를 한 학생들이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학생들이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학생들이죠. 근데 이제 물올이나 화오를 공부를 하려면 약 한 1년 정도 물리 1, 물리 2, 문제풀이, 파이널, 헐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필요해요. 일주일에 4시간 정도를 꾸준히 공부를 시켜요. 1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시키면 대부분 좋은 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아이는 굉장히 좀 훌륭한 학생이죠. 물론 파이널 때는 좀 더 시간을 저희들이 써요. 하루 정도를 더 추가를 하거나 이틀 정도를 추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데 그건 방학 때니까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들. 자, 두 번째는 이것까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올이나 또는 파워를 하고 내지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개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물올하고 1년은 그 다음에 이제 파워하고 이러면 물리는 다 잊어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좀 어설프더라도 두 과목을 같이 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두 과목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화학 1, 2 정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거기에 물리 1, 2 정도를 하고 들어온 학생이면 이 정도도 굉장히 좀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안 돼, 시간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꾸준히 짜시면 돼요. 1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한 7개월, 8개월 정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년 정도 꾸준히 준비하시고
근데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겨울방학 시작할 때부터 하면 내년 여름까지 하면 한 번은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요런 거리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간이 안 돼, 아이가.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학 커리도 관련이 있고 국어 실력도 있고 영어 실력도 있으니까 아이들에 따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적어도 화학 1, 2, 물리 1, 2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3시간 3시간씩 1년 동안 또는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시키시면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시키시면 한 7개월, 8개월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이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학생도 영재고 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이 안 되는 아이들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영재 물리다. 그래서 영재 물리 또는 영재 화학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까 우리 조태환 선생님 설명하셨죠. 저기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일단 꾸준히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묶어서 3시간, 3시간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은 이것만 해도 영재고를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도 붙는 아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끊이지 않게. 근데 이런 여러 커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의 진도에 따라서 아이가 수학 실력에 따라서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중1 여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죠. 아이가 수학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중1 때 만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2 때 영재고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덜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 많진 않아요. 중1 여름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학생은요, 제가 영재고 입시만 지금 20년을 해왔는데 한 학년에 보통은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라고 하면 중1 때 이 정도를 왜냐면 이게 기준이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고, 수학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과학은 아직 무리예요. 일단 수학이 어느 정도 돼야 뭘 해보는 거지, 수학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입시 현행 제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된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중1 아이는 제 경험상 전국에 10명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이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끊이지 않게, 두 번째는 적절하게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많은 부모님들이 일반 물리하고 일반 화학을 말씀하세요.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을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걸 다 공부하는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죠. 그리고 저거를 빠짐없이 완전히 공부할 수 있으면야 그거야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근데 우리 대학 다녀볼 때, 대학 다니본 부모님들, 이 물리, 화학 배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물리를 전공한 사람도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일반 물리를 일주일에 3시간씩 1년을 배우는데 무지 어렵거든요. 커리가 굉장히 하드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소화하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이걸 소화하는 건 절대로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 갖고 절대 안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하려고 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뽑아서 가르쳐요.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만.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필요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책 전체를 끝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간 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영재고 입시를 대비하잖아요. 영재고 입시 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배운 일반물 일반학은 싹 다 잊어먹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기억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반에 가서 다시 배워요. 물론 합격자반에 가서 다시 배울 때 리마인드가 되는 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런 과정을 다 하고 나서 아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무리하게 당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죠. 네, 그거는 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부모님들이 과학하고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수학은 막 미적분 선에까지 막 나가. 근데 영어하고 국어는 꽝이야. 내지는 막 과학 공부는 안 했어. 이거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길입니다. 수학만 주구장창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애들이 수학을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가 그냥 수학의 방정식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 응용단은 되게 어렵잖아요.
식 세워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애들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물리를 공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명심할 수 있게 물리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안 돼 있는데 과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를 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수상화를 안 끝낸 상태에서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상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이 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하고 있는데 막 물리 2를 하고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당한 커리를 좀 적절하게 아이들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 올림피아드 반을 대비반을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원하고 물리투하고 일반 물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완벽하게 그걸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림피아드라는 목적에 맞게 입시라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 부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느끼는 거는요. 예, 코로나예요. 이게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시다 보니까요. 애들이 요즘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종합반도 그렇고 학교를 안 가다가 이번 주가 학교 가는 주간이에요. 학교 가는 주간이어서 힘들어서 학원을 쉬어야겠대요. 그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맨날 학교 가고 저녁에 학원에 왔으니까. 근데 애들은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해서 힘들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학교 가면 잔대요. 학교 가면 잘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 자꾸 해라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면 피곤하대요. 그래 학원에 와서 힘들어해요. 이 옛날하고는 조금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게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들의 학습 가장 중요한 건 학습 태도, 공부 방법.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요. 공부하는 방법.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습 태도 부분에서도 집중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해요. 마스크를 보통 쓰고 있으니까 애들이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애들이 안 하고 그냥 듣는 데만 익숙한데 사실은 수학하고는 다르게 과학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게 선생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런 아이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봐요. 그런데 오답 체크는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카톡이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답안지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평소에 좀 공부할 수 있게, 오답 체크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오답 체크만 좀 정확히 하면 아이들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경험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짧은 저 과학은 막 수학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수업 시간에 즐겁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틀릴 수가 있죠.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럼 보통 애들이 틀려야 보거든요. 틀려야 해설을 보고 틀려야 자기가 뭐 틀렸는지를 보니까 맞으면 그냥 넘어가요. 애들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맞아도 객관식 보통 이제 이렇게 다 체크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이 확실히 틀렸어.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다 지우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 헷갈리는 에이 니은 들어간 거 뭐 이렇게 하고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맞아버리면 애들이 그냥 점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태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일부러 틀리게도 내고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아지게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드시 오답 체크를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고 오답 체크 했니? 이렇게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답 체크 제대로 했니? 이렇게만 바꾸시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이가 코로나 시대에 아주 훌륭한 아이가 안 하려고 드니까 아이들이 학원 오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그래도 학원에 앉혀놓고
학원에 앉혀놓고 그래도 가는 걸 기특히 여기고 그래 오답 체크는 했니?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아이들한테 맥시멈으로 그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말씀은 하지만 일단 부모님들은 그래도 하한선을 그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오답 체크는 해라.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오답 체크하는 거는 문제다. 문제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지 됩니다. 아까 물리 선생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 같은 경우가 1년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30점 만점에 그 전국에서 본 아이들이 1년 동안 물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평균이 8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점 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충분히 예습 복습하고 따라가면 적어도 작년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공부들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다른 거에 바빠요. 수학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 쭉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원교육은 입시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시와 관련된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급을 좀 조절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는 굉장히 좀 세게 가르치고 어떤 특정한 단어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배워도 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1년 동안 아이들을 성실하게 가르쳐서 입시에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니까요. 일단은 빨리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시간이 좀 걸려요. 옛날에는 애들이 내신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신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것만 애들이 맨날 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 얘기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배경이 돼서 아이들의 실력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코로나 시대에 성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오히려 코로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남들보다 그냥 막 지나치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해야 되가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냥 기본만 잘 지켜주면 옛날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막 3,000명, 4,000명 이렇게 시험 봤을 때 근사근사한 받기 되게 어려웠는데 최근에 1,700명 뭐 이렇게 볼 때는 훨씬 더 쉬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는 그냥 기회다. 부모님들 생각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만 남들에 비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한 것만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저희들이 화요일 날 그 일형제 수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저희들은 일단 좀 컴팩트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좀 가르치는 뭐 남들이 케이모 하니까 다 케이모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케이모가 꼭 이게 뭐죠?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마약 같은 거래요. 그래서 꼭 좋은 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보는 게 있는데요. 꼭 필요한 거를 가르치자라는 주제로 다음 주 화요일에 설명회 하니까요.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 계시니까 질문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